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 중에 그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자꾸 재정 문제를 민간 사업자는 얘기를 하죠. 네. 예. 그게 그 요구가 타당합니까? 일단은 모든 사업의 기본 원칙은 수혜자 부담, 수익자 부담 또는 시행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의 그 법상에서도 사실 분담 비율을 지자체에다 물리는 게 결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수혜를 주기 때문에 너네가 비용을 부담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그럼요. 그거는 법률에서 정한 예. 이제 원칙인데 문제는 저희가 교통에 대한 편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리시가 약 정확히는 390억 정도가 되는데 400억 가까이를 내고 또 그 부담 비율을 보면 국가가 7, 광역자치단체가 15, 아니 국가가 70, 광역자치단체가 15,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15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400억 가까이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익도 없으면서 800억을 지금 내라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거든요. 400억하고 800억은 느낌이 좀 다른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거에 대한 그 원칙의 어떤 근거 규정, 그러니까 안 되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훈령을 고시를 하고 사업 도중에 훈령을 고시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돈은 내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이 일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구리시에는 편익을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돈만 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헌법소원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그 구리시에서 정식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훈령에 대한 그 소급 적용 부분들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자꾸 공평과 평등을 얘기하는데 송도에서 마삭 가는 동안에 지나가는 지자체 중에 지금 정찰을 않는 유일한 게 구리시잖아요. 예? 그것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아까 일반 수익자 원칙에서도 벗어난다고 보고 그래서 이건 헌법 소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일반 구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갈매 역세권 지구가 고시된 게 19년인가요? 네, 19년. 근데 요즘 그 국토부 철도 설치 규정은 3년. 23년에 바뀌었잖아요. 12월. 네. 그게 그러면 그게 효력이 있나요? 그것도 한번 다퉈볼 만하지 않을까요? 역세권 개발 사업 고시 시점이 보다는 네. GTX-B의 고시 시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그냥 그 하나의 그냥 개별 사업이라고 보고 일단 어떤 훈령이든 시행령이든 법률이든 시행되는 그러니까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고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런 규칙이 변경돼서 너네들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도시개발하면요 후발업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역세권지구도 국토부에서 했지만 똑같이 GTX-B 사업도 뒤에 고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후발업자가 그 앞에 것까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를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의제기를 이슈파이팅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구리시나 일단은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해야지 물론. 그렇죠. 네, 우리 생각, 일반적인 시민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더구나 이게 이익 없이 돈 뜯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소음과 진동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주잖아요. 일단 그 일반적으로 많이 모르시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모르시는 부분이 이 철도 교량철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구리식
갈매동에서 경춘선이 지금 저기 GTX B가 토출돼서, 그러니까 지하 50m에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한 2.3km 구간을 교량으로 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소음, 흔히 말해서 고속열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준고속열차이긴 한데 최고속도 180km에 지금 현재 ITX급의 열차가 2분 40초마다 한 대씩 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피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인천부터 서울 구간을 다 지나면서 발생했던 먼지, 진동,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으로 악영향이 있는 것들을 뿜어내는 데가 갈매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유지관리 플랫폼이라고, 이제 지하에서는 사실 유지관리하기가 힘드니 임시 정비창, 뭐 흔히 말해서 본인들은 자재 야적장이라고 뭐 지금 변명을 하긴 하는데, 유지관리 플랫폼의 원래 기본 그 설치 목적이 간이 정비거든요. 간이 정비. 그러니까 지하에서 할 수 없는 정비를 나오자마자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간이 정비라도 일부 뉴스 그 언론 기사를 보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유해물질이 많이 지금 문제가 된다. 거기에 뭐 지금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매동에서는 서지도 않아서 교통편익도 받지도 못하는데 그런 흔히 말해서 혐오 시설까지 또 안아야 되느냐? 또 공용 구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신호기를 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신호기조차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정말 이거는 혐오 시설이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은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담을 왜 저기 서지도 않는 지자체에서 져야 되느냐? 이거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유지관리 플랫폼도 도시계획 시설 아닌가요? 도시계획 시설인데요. 이게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아마 2023년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주민 의견을 생략하고 아마 지자체 의견만 수렴해서 통과됐을 겁니다. 지자체 의견 안 내고 못 한다고 그러면? 이미 그 절차는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그 설명회를 개최를 해라라고 지금 현재 민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 그걸 의견을 어떻게 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아니 뭐 권한이 있어서 못 오게 하는 건 도시계획 시설 못 오게 하는 권한은 없고, 네. 그렇지만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별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의견이 없다. 정차도 왔는데 네. 정차 조건이나 뭐 말이라도. 이게 별도 사업이라고 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GTX B와는 별도 사업이다. GTX B가 없는데 어떻게 유지관리 폼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네. 그게 GTX B 노선이 없는데 유지관리 플랫폼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기존에 그 경의중앙선에 있던 유지관리 플랫폼이 GTX B의 사업 범위에 포함이 되면서 이전 설치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거기에도 GTX B의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GTX B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건설되는 건 제 개인적인 수견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문제가 많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종합 선물이 있잖아요. 소음과 진동. 네. 일단 저희가 23년 그리고 24년 초까지 국가철도공단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정말 열띤 공청회를 치렀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저희 그쪽에 수긍을 시켰고요.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정차에 대한 빌미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 정차가 무산된다고 하면 분명히
환경적인 문제,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도 5월 달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교통 소음에 관한 특별 그 관리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소음 관리 진동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그 조례의 취지는 만에 하나 무정찰 시에는 이 철도의 구역을 전체를 다 그 교통 소음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자. 지정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구리시가 아닙니다. 경기도도 아닙니다. 국가도 아닙니다. 사업자가 이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교통소음이 발생을 하니 방음 터널을 씌우든 지하 대신도를 파든 아니면 돌아서 가든 이러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죠. 저도 그 관련법을 봤는데요. 이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네네. 해당 조례가 없으면 또 못해.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견지명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놨으니까 할 수 있는데 네. 부작용은 없습니까? 일단은 교통소음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 교통에 대한 속도 그리고 교통량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가 그 관리 지역 내에 있는 어떤 표지판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개인적인 그 주민들의 재산상 약간의 피해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룰이거든요. 갈면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 이 떡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3월 달쯤에 그 저희 관리 지역 네. 그 지정을 위한 어떤 준비가 다 완료가 된다고 해서 이 철도의 노선, 그러니까 경춘선 기준으로 철도의 노선만 한정적으로 좀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GTX 변호사님은 하루에 열차가 몇 번 다닌다고 그랬죠? 한 거의 200번 다니시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443회고요. 400, 편도만 아니요, 왕복으로. 그러니까 편도만 200회라는 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최근에 밝힌 계획상으로는 저 480회, 500회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신호기 개량 사업까지 추진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이지만 재산상에 약간 이제 소음 관리 진동 규격에 집이 있다면 집값이 좀 떨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 하루에 열차 400번 다니는 데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게 더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관리지역 지정은 주민들의 물론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이것은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이걸 충족을 못 시키면 터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부 구조가 그 터널을 지탱할 만큼 튼튼한가요? 지금 교량 하부 구조가? 일단은 뭐 지하 대신도 50m를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뭐 할 말이 없죠. 기초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 토출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별내역 갈매를 대신도로 지나가게 되면 별내역에 정차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가 하천인데 더군다나 지금 8호선도 들어가 있고 경춘선도 지상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또 재설계가 필요할 겁니다. 대대적인 재설계. 제 생각에는 태계원까지 가고 태계원에서 사는 구간이 조금 네. 한적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고려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데 사실 법률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이 충족을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정차를 하게 되는 지역 안에서는 법률적 요건이 좀 완화되잖아요. 그게 소음진동관리법에 예. 별표 11 예. 그 소음 진동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어떤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그 규칙 안에 별도 규정으로 이제 예외 규정으로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정차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음. 때문에 저희가
그 주민들도 여기다가 정차를 하게 되면 소음진동 관리 그 지역에 대한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쓰니까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게 되면 소음 진동에 대한 그 주민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차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지관리 플랫폼은 구리시에서 마땅히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고, 네. 이제 부담금은 만약에 안 내게 되면 경기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구리시에 할당된 400여 원에 가까운 돈을 네. 안 내게 되면 무슨 제재가 있나요? 중앙정부로부터? 일단 뭐 집달리 붙이나요? 시에다가? 강하게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법률적인 부분 분쟁이 발생을 할 텐데, 뭐 저희가 지방자치 제도가 이미 지금 정착이 돼 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긍을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과연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일진이 삥 뜯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만약에 수혜가 없이 돈만 뜯어간다면 네. 국가가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 이제 민간 사업자는 돈일 텐데, 무슨 뭐 재정 사업도 돈이겠지만 그건 예산으로 하는 거고, 네, 네. 민간 사업자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8호선 연장할 때 그 구리시 유통산업단지를 뭐 담보로 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제안도 해보셨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정은철 의원이 뭐 철도기금 운영조례도 만드셨고 했는데, 그런 방법들이 그 민간 사업체에서 원하는 재정을 부담을 완화하는데 솔루션이 됩니까? 일단은 민간 사업자의 요구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해요. 공용 노선을 사용하겠다는 그 안이 지금 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갈매역을 공용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A 플랜, B 플랜인데, A 플랜은 뭐 지금 BC가 안 나와서 0.83이 나와서 안 된다고 하고, 지금 공용 노선을 사용하겠다는 거는 1.4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BC 측면, 그러니까 그 투입 대비 편익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는데, 별에서는 일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럼요. 대부분의 저기 철도 사업들이 일을 채우기 힘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그 BC 값을 가지고도 민간 사업자는 신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당초에는 사실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지금 현재 구리시 공유재산을 담보로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하자. 그리고 그 추후 개발되는 상황을 보고 역사 개발이 됐든 그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개발이 됐든 어떤 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제 제 주장이긴 한데, 이게 태능 CC 개발이 나오면서 이게 어찌 보면 분위기 전환이 확 바뀐 겁니다. 금년 3부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재정 문제인데, 그래서 그 지금 그 토지가 지금 갈매동에 있는 자족시설 내에 있는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말 농장하는 토지. 네. 그게 이제 흡사 대자뷰가 그 먼저 별내선 할 때 그 동구능력 만들 때 유통센터 부지, 예, 지금 그 현재 부지, 유통센터 예. 부지를 담보로 해서 박영수 시장님이 동구릉 역사에 대한 담보를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그 나중에 돈도 안 냈어요. 그거는 이제 법률을 개정했으니까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카드만 그때 그 카드를 낸 거고, 여긴 신설되고 구리시에서 부담한 것은 돈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이번 경우는 좀 다를 거고 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서 이제 다만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신설력을 만들면 BC가 떨어지잖아요. 0.8. 그때는 그걸 이유로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BC가 잘 나오면 역간거리 때문에 안 돼. BC가 안 나오면 BC가 안 나와서 안 돼. 결국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국가가
그 계획하고 시공했던, 그러니까 사업을 끝까지 추진했던 사업 중에 BC가 1이 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0.83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국토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8호선도 BC가 나와서 추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의 수요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려면 이런 거죠. 이번에 국토부에서 온 공문도 기타 요건들을 충족하면, 그리고 기타 요건을 안 써. 그럼 알아서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그 속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부가 이제 내놓은 의견을 보자면 두 가지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4km에 대한 기준 미충족. 두 번째가 수요 미달. 그래서 추후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첫 번째,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4km에 대한 규정은 사업 도중에 자기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서 후발주자로기 네, 때문에 네. 그건 당위성이 없다고 봅니다. 훈령은 자체 규정입니다. 네. 뭐 법률도 아닙니다. 그런 규정을 근거로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구리시에서 정말 법적인 분쟁까지도 감수하고 끝까지 이제 국토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수요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보고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훈령에 적힌, 규칙에 적힌 수요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서울의 전철 역사 같은 경우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춘선 같은 경우는 일일 수요가 사실 몇만이 충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매역도 경춘선의 모든 역사 중에 이용객 수 4위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도 될 거고, 흔히 말해서 지금 태릉 개발도 될 건데 왜 수요가 부족하느냐. 지금 그 덩어리가 모두 개발됐을 때는 평내 호평력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수요 기준, 그래 몇만 이상이 타야지만 이게 타당성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달라. 수요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라 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참 나는 경악한 게요. 갈매역을 정찰하면 별내역의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참 경악을 했어요. 그게 국가기관에서 사업자, 국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할 소린가? 이것은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서 편익도 없이 돈만 낸다? 이것은 뭐 정말, 그리고 종합센터, 소음과 진동이라는 종합센터를 주고, 이건 정말 그런 행정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네요. 2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3부에 본격적인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에 뵙겠습니다. 네.